예, 지금 저희 팀장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난주에 아마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 부모님들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테고, 저희도 서울시의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로서 정말 무한한 책임감과 과연 어떻게 해야지 그런 사태를 방지할 수 있고 또 사후에 잘 처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한 한 주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지부에서 이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것과 관련해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툴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서 오늘 일단 여러분들께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저희가 이미 하고 있었던 것들도 좀 정리하고 앞으로 해야 할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발표를 드리게 됐습니다. 네. 일단 저희 서울시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은 시설은 6,787개소, 아동이 24만 3,432명, 보육교조는 5,300명 정도 됩니다. 일단 저희가 추진 배경 및 실태는 이미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인천에서 있었던 아동학대 사건, 또 그 이후로 계속해서 부모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고, 이것들의 그 원인을 볼 때, 우선, 언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만, 보육교사 진입장벽이 너무 낮고, 그래서 자질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육교사 인식이라든지 교육이 부족하다라는 부분, 또 하나는 보육 환경이 열악하다라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 그리고 부모들의 그 어린이집 운영이 참여가 좀 미흡하다라는 점, 이런 점들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의 대책을 좀 마련해 봤습니다. 조직 계획은 이렇게 되고요. 우선은 부모들이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디에다 상담하고 또 어디에서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센터라 그래서 서울에 8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수가 작기 때문에 다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굉장히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에 26개소가 있습니다. 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자치구별로 하나씩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하고 있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기본적으로 부모들이나 아니면 교사들이나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창구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담도 할 수 있고 또 교육도 자치구 차원에서의 교육도 시키고 특히 문제 사안이 심각할 때는 아동학대 예방센터와 연계해서 사후 처리를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일단 구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내용적으로 볼 때 사실은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어디까지가 학대인가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태까지 밝혀진 것은 모두 다 확실한 학대 사례이긴 합니다만 보육교사들 자체도 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훈육에 대한 지침서를 좀 구체적으로 만들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과 또 저희 학부모들 또 보육교사들 관련자들이 모두 모여서 토론을 하고 진지한 토론을 좀 몇 차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침서를 만들어서 보육 현장에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을 못했습니다만 모니터링 할 때 어떻게 아동학대가 일어났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매뉴얼도 좀 같이 만들겠습니다. 지금 아마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조기 발견 시스템으로서 CCTV 이야기가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고 법령 개정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 학부모와 그다음에 원장과 보육교사 3자가 동의할 때 저희가 CCTV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3분의 1 정도, 30%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저희는 어린이집에서 지원 요청을 하면 3자 동의를 해서 지원 요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복지부의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CCTV만으로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문간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방문간호사 제도는 지금은 가서 어린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이들을 좀 살펴서 학대를 받은 사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침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문간호사 제도를 좀 활용해서 그야말로 순회 보안관처럼 해서 학대가 있으면 재빨리 발견하도록 하고, 그럴 경우에 저희 서울시로 제보를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살펴보는 이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 모니터링단이라든지 안심보육 컨설팅단들을 운영해서 지금 한 연 5,400개소를 가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 부분을 좀 확실하게 구체적인 지침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보육교사의 자질 문제입니다. 저희가 그 보육품질센터 설치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명회 때, 간담회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5월 달에 보육품질지원센터를 설치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육품질지원센터는 물론 자격증을 가진 교사들이긴 합니다만, 교사들을 모집해서 이분들을 교육하고 현장 실습도 시키고 해서, 우선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이 보육품질지원센터를 통해서 신규 채용을 하도록 하고,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인센티브 제도 등을 두어서, 권고사항을 두어서 보육품질지원센터를 통해서 채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채용뿐만 아니라 채용 구조를 좀 바꾸는 것이고요. 채용 구조뿐만 아니라 재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찾아가서 보육교사들의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교육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린이 인권 교육, 아동 인권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저희 그 보육교사 교육에서도 좀 빠져있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권 민감성 향상을 위한 교육들을 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좀 사례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보육교사의 그 근로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아이들을 한 명의 선생님이 보면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보육교사의 그 처우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육도우미와 비단임 교사를 한 48%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전체 어린이집에. 근데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보내지 않는 어린이집에서의 요구가 굉장히 빗발치고 있습니다. 근데 예산 때문에 어려웠었는데 이 부분을 좀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가서 이 보육도우미 또 비단임 교사들을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서울시만의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에 국고를 계속해서 좀 지원 요청을 해서 같이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체교사는 지금 현재도 지원하고 있고, 이 대체교사 부분을 좀 활용해서 보육공백을 없애고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별로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습니다. 근데 보육교사들이 업무 때문에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개선해서 이 건강증진센터에서 아이의 어린이집으로 찾아가서 스트레스를 좀 진단하고 처리해주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특히 통학차가 다니는 경우에 굉장히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잘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차를 태워주고 또 차에서 내려 받고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들이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열린 어린이집이라는 이름 아래 다양한 그 방책들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좀 자주 가서 찾아보도록 하고, 특히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해서 상시적으로 부모들이 어린이집에 좀 드나들고 거기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체계를 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복지부가 이 행정처분에 관한 모든 그 지침이라든지 법령 개선에 대한 안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그야말로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처벌을 좀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뭐 저희가 지난주에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으로 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는 보육을 어떻게 하면 안심보육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 1000개는 저희가 이미 발표를 했고, 이 부분을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그야말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것은 사실은 뭐 일주일 동안에 저희가 만들어낸 안들입니다. 그래서 이 안들을 기반으로 해서 각 영역별로 전문가나 아니면은 관계되는 어린이집 부모들이나 원장, 교사들을 다 같이 해서
좀 토론회를 열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종합 토론회도 열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뭐 어린이집에 가서, 특히 어린이집에 가서 행복하게 학대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그 교육교사들의 처우가 네. 얼마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이렇게 보도되고 있던데. 네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뭐 120만 원이다, 뭐 공립은 160만 원이다, 뭐 이 정도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처우가 개선되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처우는 사실은 지금 보육교사들의 임금을 올리는 쪽으로는 사실은 지금 저희 보육과장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보육과장 성은입니다. 저희가 마련한 거는요, 지금 보육교사의 추가 처우 개선은 그거는 좀 더 정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요. 지금 보육교사들의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비단임 교사를 원에 한 명씩 추가 지원함으로써 보육교사들의 업무량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지금 기자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뭐 임금이라든지 처우 개선은 조금 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뭐 저희만 해도 보육교사가 5만 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장기적으로 재원을 가지고 좀 논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TBS 양아람 기자입니다. 지금 네. 방금 비단임 교사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대체 교사는 휴가나 어떤 네, 공백이 네. 생겼을 때 지원이 되는 거고, 비단임 교사와 보육 도우미가 이렇게 좀 어떤 형태로, 그러니까 상시적으로 하루 종일 지원이 네, 되는 네, 것인지 그렇습니다. 네. 그 정의하고 그 이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뭐 어린이집과 뭐 시에서 어떤 매칭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우선은 예, 먼저 네, 우선은 저희 12-100%로 지금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단임 교사는 담임을 맡지 않은 채로 사실은 담임을 맡은 교사들이 중간중간에 뭐 좀 쉬거나 예, 일이 있을 때 쉬거나 일이 있을 때 잠깐씩 비워야 되는데 그럴 때 그 봐줄 수 있는 교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담임을 맡지 않은 채로 어린이집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이거는 전일제 교사들입니다. 전일제 교사를 지금 한 명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육 도우미는 교사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좀 잡다한 업무를 할 수 있는 뭐 취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도우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저희가 한 48%가량 되죠. 네, 48%가량의 어린이집에 비단임 교사 또는 보육 도우미를 뭐 그건 어린이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상시적인 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교사가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 아니 상시적입니다. 상시적.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단임 교사 또는 보육 도우미는 원장이 선택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일일 6시간 근무입니다. 6시간 근무를 해서 저희가 임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거기 사람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원에.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 그게 이제 하루만 나가는 아니, 건지 상시. 아니면 매일매일 이렇게 가게 되는 건지. 1년. 1년 내내. 네네. 예.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여쭤볼 거는 지금 최근에 많이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게 교사 대 아동 비율 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 뭐 복지부와 어린이집 연합회 측의 뭐 의견 뭐 조율과 이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그 뭐 연합회 측에서는 어떤 주장들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제 뭐 운영비가 더 들어가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인건비나 그렇기 때문에 뭐 예산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알고 계시다면 해외에서는 그 교사 대 아동 비율수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일단 바랍니다. 교사 대 저희가 비단임 교사를 지원하는 것 자체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는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교사 대 아동 비율은 0, 1, 2세가 3, 5, 7, 그 다음에 4세가 10, 3세가 15, 4, 5세가 20명입니다. 근데 그 기준 자체는 복지부 기준으로 해서 그걸로 인해서 비용이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저희가 개선하는 건 굉장히 엄청난 예산 수반을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가 사람을 지원함으로써 비단임 교사를 지원하면서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0세, 1, 2세도 마찬가지지만 5세 아이들 20명씩을 한 교사가 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복지부랑 좀 계속 제안을 해서 그 한 교사가 맡을 수 있는 그 아동 수를 조금 줄여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다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워낙 어린이집 수가 많기 때문에 정말 작은 그 제도 개선 하나라도 엄청난 또 재원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좀 예. 이제 서울시에서 그걸 못 사느냐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네. 이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에서 다 공감을 하고 네네.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그 어린이집 측하고 원장님들 측하고 복지부하고 어떤 그런 좀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예. 어린이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한 교사당 맡을 수 있는 아이들 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제 복지부에서는 근데 제가 그 외국의 사례를 좀 물어보셨는데 그거는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 복지부에서 할 때 그 외국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뉴시스의 이영주 예. 기자님. 네, 뉴시스 이현주입니다. 사실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이 이런 아동학대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이런 운영위원회 학부모 참여 이런 네네.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서울시내 어린이집에서 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가 얼마나 운영이 되고 있고 이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는데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좀 여쭤볼게요.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부모들의 참여가 사실 많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학부모 단체하고 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좀 더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부모 참여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겠다 하는 이 근본적인 문제가 어린이집이 부모들이 자꾸 참여해 줌으로써 이게 더 개선되고 열릴 수가 있는 건데, 지금은 사실 부모들이 너무나 어린이집에 맡겨두고만 있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거를 저희가 하나하나 다 가서 강압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뭐 아마 지금 또 부모님들께서도 그러한 것이 좀 필요한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학부모 운동을 좀 통해서 저희가 하고, 또 하나는 자치구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뭐 관리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위원회를 좀 활성화하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저희 OBS의 차윤경 기자님. 네, OBS 차윤경입니다. 네. 일단 그 비단임 교사와 보육도우미를 확대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자격 조건이 필요 없나요? 보육교사 자격증? 아닙니다. 비단임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육 도우미는 자격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보육도우미나 대체교사의 어떤 그 자격 기준하고 이들로 인한 학대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 네. 좀 몇 가지 이어서 좀 질문 드리면, 국공립과 서울형 대책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학세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네네, 거는 네. 그 민간 집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민간 집에 특화된 대책이 있나, 그 사이버대를 통한 그 2, 3급 전교사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민간형으로 많이 지금 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특화된 대책이 있나, 그게 궁금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위에서 감시를 하기보다는 학부모나 내부 고발자로 인해 가지고 불거지는 경우가 많은데, 내부 고발자의 보호 대책이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뭐 내부 고발자의 보호 대책은 기본적인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보호 대책을 저희도 다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좀 왕왕 잘 안 지켜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내부 고발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부 고발자를 보호하는 부분을 조금 더 내용적으로 지켜나가야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비단임 교사나 보육도우미는 다 각기의 그 자격증을, 그러니까 보육도우미는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은 없지만 비단임 교사 같은 경우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 질문하신 게 뭐였었죠? 민간. 예.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거는 뭐 사실은 다 뭐 국공립, 서울형, 민간에 다 같이 해당되는 그런 사안들이고요. 특히 이제 이 보육도우미나 그 비단임 교사가 국공립이나 서울형 중심으로 나갔었는데 작년부터 민간 어린이집에 이제 좀 확산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가 앞으로 확산을 한다라면 아마 민간 어린이집 중심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네, 서울신문의 김동현 기자님. 예, 서울신문 김동현인데요. 그 아동학대 군절의 총력을 개한다라고 하면서 15년부터 해서 18년까지 1,330억 투입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기존에 있어가지고 원래 이 부분 관련해서 그 집행을 하려고 했었던 계획을 잡았던 예산이 얼마고 그리고 이게 얼마나 증액이 된 건지 이번에 사태가 나오면서 네, 우리 예산 관련해서는 우리 과장 예, 평가장님. 그 부분이랑요. 그다음에 이 1,330억 원에 있어갖고 재원이 어느 부분에 사용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명시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느 부분에 한 얼마 정도를 투여를 할 것인지 대략적인 것을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기존 예산이 잡혀 있는 게 1,200 4년인가요? 1,330억은 4년. 올해 예산은 1,232억이 잡혀 있고요. 그리고 한 30억 정도가 이번에 추가 확보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어느 사업 부분에 있어서 얼마 정도 배당하고 있는지. 이거 안 들었어요? 네, 안나. 요거는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세부적인 계획들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건 좀 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예산 배정이 다 끝난 다음이어서 뭐 굉장히 많은 예산을 더 끌어오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예산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라든지 다른 수단을 좀 이용해서 예산을 좀 끌어올려고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들은 저희가 좀 갖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은 취재를 하시면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30억 원이 추가로 늘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30억 원이 어느 부분에 추가로? 네, 주로 아마 CCTV 설치에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저희 그 아동학대 전담 요원들을 한 명씩 지금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채널A의 박소영 기자님. 그 지금 오늘 나온 발표하신 대책들 중에 서울시가 이번에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대책은 무엇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대책들 중에 정부와는 별도로 서울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지금 대책이 무엇인지 좀 궁금해요. 예, 지금 오늘 물론 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저희가 이미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그 아동학대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동학대 중심으로 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그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연계해서 부모들이 언제라도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는 뭐 이번에 저희가 그러니까 인프라 구축으로서 새롭게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겠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릴 수 있고, 사실은 지금 보면은 인프라도 또 중요하지만 굉장히 구체적인 지침들이 없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동학대를 금방 알아낼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지침도 마련하고, 특히 훈육과 학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지침서를 마련하겠다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새롭게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선일보의 김혜인 기자님. 조선일보 김효인입니다. 한 가지는 그 아동학대 의심 사례 발견을 미리 하기 위해서 방문 간호사 제도 이런 걸 이용하겠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뭐 방문 간호사가 뭐 연 몇 회씩 어디를 어떻게 방문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앞으로 어떻게 늘릴 예정이신지. 네? 예, 올해 저희가 56명의 1,600개소 방문을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그 방문 간호사들의 가장 주된 업무는 어린이집에 가서 아이들이 뭐 아픈지 뭐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었다면,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업무를 저희가 중요하게 하나 더 부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실 살펴보면은 뭐 맞았는지, 이것은 사실은 뭐 꼭 어린이집에서뿐만은 아닙니다만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포함이 되긴 합니다만, 그 아동학대에 관련된 부분을 방문간호사의 직무에 중요한 것으로 저희가 집어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1,600개 소면은 네. 한 분이 뭐 몇 개소 정도를 하루에 몇 번이나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예, 한 달에 한 사람이 한 달에 2번 정도 방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김희정 기자님. 네. 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보육교사를 공모를 하겠다고 예, 방침을 잡았는데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조치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공모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인성까지 과연 검증이 가능한 것인가, 세부적으로 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예, 아직 사실은 저희가 아주 구체적인 그 공모의 기준까지는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물론 뭐 저희 그 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긴 했습니다만 특히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인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여러 군데 이야기를 들어서 좀 구체적으로 지침을 마련하고 나중에 또 저희가 보도자료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풀 내에서 채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 혹은 채용을 할 경우에 민간 어린이집에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지금 뭐 기다림 교사나 이런 거 보내는 거죠. 이것은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단임 교사나 보육도우미를 저희가 그 보내는 거는 기본적으로 모범 민간 어린이집들 중심으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아마 이제 같은 가점이 들어갈 것이고 저희 뭐 재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평가 시스템에 이 부분이 좀 들어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들도 저희가 좀 구체적으로 좀 짜야 되는, 5월에 지금 그 설치를 예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중요한 사항들이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또 네, 아시아경제 유재훈 기자님. 네, 저 아시아경제 유재훈 네. 기자고요. 그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 5월에 설치될 보육지원센터, 네. 이제 거기서 지금 이 비담임 교사들도 사실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인원들도 공모를 해서 이렇게 민간 어린이집들에서 채용할 수 있게 지원을 하는 건지 그 부분. 사실은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 정규직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정교사로 가는 부분만 채용에 대해서 공모해서 하겠다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고 비단임 교사까지는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또 저 더 궁금한 부분은 이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되게 대다수잖아요. 지금 시내에서. 네, 그렇습니다. 한 80%가량 됩니다. 네. 근데 그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뭐 실비 지원을 한다는 건지 어떤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어떤 건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비 지원보다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기준으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또 질문 있으십니까? 국민일보 김재중 기자입니다. 네. 부모 모니터링단을 250명 운영한다고 네, 네. 했는데요. 이분들이 어떻게 선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지금 5,600개인가요? 네네. 예, 굉장히 많은데 7,000개, 6,700개 정도. 예, 됩니다.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을 250명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건지 그렇다면 보완적으로 모니터링단이 아니더라도 그 학부모 중에 뭔가 좀 의심이 된다라는 거 어떤 징후를 발견했을 때 뭐 신고할 수 있는 뭐 어떤 신고센터라든지 이런 거를 두어서 우선 신고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구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일 부모들의 고민이 그런 징후를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것이 아니라도 그런 의심이 갈 때 어디에다 도대체 얘기를 해야 되냐, 뭐 경찰까지 가기에는 좀 힘들 경우도 있어서 그런 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상담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꼭 수사기관에 가기 전에 그 행정기관에 어디에다 그걸 신고를 하고 어디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지금 홍보가 지금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그럼 우리 기자분들께서 좀 잘 써주시면. 그러니까 지금 비용이 없잖아요, 지금. 아까 그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부분을 그럼 조금 더 저희가 보완을 그 해서. 기능을 그러니까 센터에서 뭘 하는지 좀 아까 그 상담이라든지 뭐 신고 받고 하는 것 그런 걸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 모니터링단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우리 모니터링단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아이사랑 부모 모니터링단은 250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올해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부모와 보육 전문가가 2인 1조로 활동해서 그 매뉴얼을 가지고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거기다가 아동학대 방지 점검 리스트를 같이 매뉴얼을 보내서 하나하나 같이 찝어가면서 볼 때 기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사항을 알 수 있고 원장이나 교사들도 미리 확실한 숙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사항을 서로 확실히 인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인 1조로 나가는데 이 6조가 몇 개 정도를 커버하는 거죠?
자치구별로 저희가 한 10조 정도 있는 거죠, 지금. 예, 250명이니까 자치구별로 10명에서 저기 5개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한 4,000개소 정도 올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그 모니터링단은 뭐 사실은 상시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 번쯤. 연 1, 2회 정도. 예, 연 1, 2회 정도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뭐 교육이라든지 상담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부모들이 의심이 날 때 과연 어디에다 이야기를 할 것인가. 그러면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와서 상담을 하거나,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뭐가 의심이 가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가든지 아니면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가서 사후 조치를 하게 되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 또 TBS 양아랑 기자님. 아까 그 질문 못 드렸는데 네. 교사 대 아동 비율 조정이 지금 현실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지만 기준이 정해진 그 보육 아동수를 초과해서 지금 받고 있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네. 그게 시 차원에서 어떤 제재를 할 수 있고 점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지금 예를 들면 20명일 경우에 23명까지 받을 수 있죠. 초과 교육을 23명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또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게 다 복지부의 지침으로 마련이 돼 있는 것들이어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안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네. 기준이 20명으로 정해졌는데. 기준이 20명인데, 네. 그러니까 이 20명이지만 3명 정도까지는 초과해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지침에 그런 것들이 나와 저희가 있습니다.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요, 그 아동 연령별로 초과 보육을 할 수 있는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정확히는 별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작년부터는 국공립은 초과 보육을 전면 복지부 지침으로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초과 보육에 대해서 매년 복지부 지침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도 초과 보육 자체가 너무 어린이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지시키셨어요. 국공립 그것도 복지부 지침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초과 보육 저희 국공립만. 국공립인데 실질적으로 초과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 애가 졸업하기까지만 아마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네. 개방식 열린 어린이집 운영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그 개방이 어느 정도 수준의 허용인 건지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이제 주관적으로 아이들을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업방해 논란도 있을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외부인 통제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확인이 안 되는 가족들이 와서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외부인 통제에 대한 방안 좀 있으시죠? 네, 그 부분은 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지금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가족들,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특히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학버스, 민간 어린이집은 통학버스를 대부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통학버스 운영하면서부터 이제 이제 그 아빠들이 어린이집에를 가지를 않게 되고 대부분 가더라도 문 앞에서 들여보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저희가 이제 생각한 것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어린이집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좀 보라는 건데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확인이 되지 않은 가족이라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건 저희가 좀 세부적으로 더 계획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을 기자님 계신가요?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은 이상으로 설명회를 뭐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저희 그 보육과에 이야기를 하시면 어떤 것이라도 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